자, 오늘 아파트 관리품질학회 김인규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갈등과 갈등 다루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등이란 무엇인가? 우리 간단하게 정리를 내려보자 하면 네.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의견 차이, 다툼, 생각의 차이 이런 것을 넓은 의미로 갈등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키는 갈등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세 가지 측면에서 다뤄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이. 네. 우선 절차적 측면에서 볼 때 특정 형태의 절차와 행동 양식에 관한 것, 즉 어떤 일이 처리되는 방식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 심리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기분, 감정을 느끼기를 원하는가, 또 어떻게 대우받기를 원하며 관계를 직속시키는 데 전제로 삼는 조건들은 무엇인가?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차이에서 오는 그런 것을 갈등이라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실질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돈, 시간, 물자, 자원, 세력권 등 물질적 측면이라 볼 수 있겠죠. 실질적 측면에서. 근데 갈등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나무하고 칡나무처럼 이렇게 엉켜 있는 사이. 예. 그거하고 우리가 차이하고는 어떤 그것도 갈등이 우리가 갈등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엉켜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생각하는 목표는 같다 할지라도 그 목표까지 가고자 하는 그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행복하게 사는 그 목적 자체는 우리 소장님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그 차이를 줄여나가는 거겠죠.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길일 것입니다. 그럼 갈등을 줄여나간다는 것은 상호 보완이 되고 협력적으로 되어야만이 그 상호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협력적 갈등 해결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죠. 갈등 해결의 주체는 당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이 아니면 안 되겠죠. 어떤 다른 사람이 보조적인 역할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상호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갈등 해결을 과정에서 일방적인 한 사람만의 어떤 그 갈등에 이득을 본다든가 어떤 한 사람만이 특별히 종속적으로 따른다면 그것도 또 새로운 갈등을 안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상호 인정하는 그리고 갈등이라는 것은 왜 그러면 결과는 뻔해져 있습니다. 갈등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보다는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과정의 과정 갈등 해결은 역시 과정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상호 인정하고 또 상호 배려하고 하다 보면 원래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게 갈등의 해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약을 하자면 갈등 해결은 갈등 관련 당사자가 상호 만족하는 결과에 이르도록 자발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적 갈등 해결이란 뭔가? 당사자가 갈등 해결의 주체가 됨으로써 갈등 사안에 대한 자기 책임과 권한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율적 갈등 해결입니다. 그러면 자율적 갈등 해결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살펴보면 그 프로세스가 또 다른가요? 해결 과정이? 그게 이제 자율적 갈등 해결이라는 게 방금 앞에 전제되었던 협력적 갈등 당사자들이 어떤 삼자가 중재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법이지. 법이겠죠. 삼자가 정의를 내려주는 건 법이겠죠.
근데 이게 갈등 해결은 자율적 갈등 해결에는 무슨 갈등의 두 주체인 당사자끼리 해결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목적과 인식을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조화시켜 나가는 영역뿐만 아니라 네. 어떤 자신의 행동이 가져오게 될 결과를 또 그 고려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산출물의 네. 그 어떤 위험과 예. 보상이 무엇인지 나름 평가를 해보고 이를 또 책임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이러한 것을 관계와 사회의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사회나 정치적 냉소주의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갈등 해결 과정에서. 네. 근데 사실은 이런 것은 좀 사회적 주제랄까 좀 큰 공동체의 주제를 갖고 했을 때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또 일상 좁은 어떤 그 지역이나 갈등 관계에서는 이보다는 조금 더 풀어나가는 과정이 또 수월하겠지. 또 직접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되게 이제 갈등 해결 안 되니까 가서 뭐 경찰에 가서 고소한다든지 법원에 고발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러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갈등이랄까 이런 문제가 뭐 생겼을 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명제를 줍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최소한이다. 네. 그래서 법으로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해결이라기보다는 미국 임시 방편에 문제를 봉합하고 넘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서로 양의 하에 충분한 만족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제정해 준 데 따라서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법에 호소하기 이전에 그 도덕,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상식, 그 흔히 커먼센스에 기초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에 직면한 당사자들의 태도, 갈등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 환경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러한 문제 대응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갈등을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갈등 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에 대해서 우리 김인규 사람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